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건축법 1시간 정도 마무리 짓고 조금 남은 부분, 물론 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 해야 그래도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이행 강제근까지 해서 보고 주택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약집으로 먼저 한번 보죠. 요약집. 요약집으로 좀 1시간 정도 문제 풀이까지 해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법 마무리를 짓고 주택법 들어갑시다. 건축법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일단은 159쪽 요약집 159페이지 거기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특별건축구역.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면 건축구역이라 하면 이게 이제 특별한 건축물의 탄생을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건축물의 탄생을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육면체의 형태죠. 직육면체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지어야 실제적으로 땅덩어리는 비좁고 건축물을 유용도를 갖다가 높이는 데는 이렇게 지어야만 될 거예요. 만약에 건축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짓는다, 뭐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다 하면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가서 이용하게? 이용 가치가 좀 떨어지지? 머리 찍히나 하고 상당히 개그를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야 건물을 잘 이용하잖아, 그제?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물은 이런 형태로만 탄생이 돼요. 이런 건물들이 없죠. 근데 이제 이 특이한 건축물 형태, 어떤 유선형이라든지 또는 우주선 모양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동대문 투타타워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이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은 특별한 건축물이 탄생되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건축법에 있어서 일부를 이런 걸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어떤 건축법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야, 내가 바쁠 때만 전화 와. 그러니까 조금 이따 받는다 그래. 지금 시간이 없다고. 나 없다 그래. 없다고 하는 게 가장 좋아. 지금 잠깐 외출했다. 꼭 내가 일 좀 하려면 꼭 이렇게 전화가 와. 나 찾는 전화가 많이 와. 없다 그래. 괜찮아. 없어. 그렇게 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건축물마다 정욕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축물을 통합 적용하는 거. 주차장 만드는데 개별 건축물마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두 건축물을 묶어서 앞쪽에다가만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통합 적용을 한다. 요래야 이제 특이한 건축물의 형태가 이제 나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특별 건축구역은 언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2008년도에 만들어져요. 2008년도 1월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시대적 배경이 어떤 때인지,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누구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공헌도가 제일 높은 게 호남이었어. 그냥 몰피어 주어버리니까 그냥 하나. 그 고마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우리 광주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화수도로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그때 만들어낸 게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광주에 가면 이 전라남도 도청사가 광주 광역시에 있었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남학신시가지라는 무안으로, 전라남도 무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최초로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 건축구역은 이 어디에서 지정한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이제 시도의사가 또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누구만 지정하냐면 그때는 건설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을 했거든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갖다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정을 한 거라고. 정부 차원에서 한 거야. 근데 그게 운영비가 막대한 예산비가 들어가요. 예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정권은 바뀌었지. 정권 바뀌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뭐라 그래? 니네 광주 광역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이제 법에 아무튼 위배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광주광역시에서는 들고 일어났지. 사실 우리가 아시아 문화전당을 갖다가 우리가 좋아서 지정한 게 아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운영 관리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국회까지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돼.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이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에 지정된 사례가 최초 지정된 사례야. 자, 그래서 이제 이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그때는 이제 정부만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례가 토트로서 특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고요.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한번 요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부담 갖지 말고 좀 한번 보는데, 자, 1번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 무슨 법이야? 건축법 있죠? 건축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자,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완화 밑줄 동그라미 2번, 통합하여 적용 밑줄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2번을 보면 국토교통장관 네모, 시도지사 네모. 별표 한번 딱 치고 지정권자라고 쓰죠. 지정권자다. 이 지정권자는 다음의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정권자,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옳지, 시도지사 이렇게 돼야 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2번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밑줄 한번 그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과목을 보면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때는 정부에서 이제 나서겠다. 정부에서 지정권자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2번에 보면은 과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 밑줄 한번 그어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 밑줄을 그어놓고 이때는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뭐 그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건 이제 하나 외워주셔야 돼.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고 1, 2, 3, 4 묶어놔요. 여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런 대상 지역입니다. 자, 여기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자에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자연공원에서 자자에 한번 딱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 옆에다가 식이라고 한번 딱 써야지. 왠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 번 들으면 충격적이다. 뭐뭐식 이렇게 되겠네. 뭐뭐식.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서 도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 산지, 보전산지에서 산지에서 산에 동그라미 쳐요. 뭐 왼수졌나? 뭐뭐식 도산 해가지고 뭐 도산했나봐. 우리 천안 선생님들은 워낙 얌전해서 웃지도 않고 다른 데 가면 그냥 책상을 치고 포복절도돼 그냥 앉아 그냥 난리야 그냥. 도산했다는 거예요. 도자에서 접도고요. 산에서 산지, 보전산지 이렇게 되죠. 개는 뭐고? 자는 뭐지? 자연공원. 그 다음에 도에서 도는 접도고요. 접도. 산은 산지, 보전산지. 이렇게 되어지죠.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밑줄 거예요. 여기 이제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요거에도 지정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지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밑줄 그어놓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이제는 지정 가능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안 됐는데.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특별건축구역 해제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거기에서 1, 2, 3, 4 딱 묶어놓고 자, 3번만 조그맣게 별표 한번 쳐요.
3번만 한번 체킹 한번 해봅시다. 밑줄거요. 특별 건축계획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걸었고. 자, 5년 이내. 자, 특별 건축계획 시행일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이내? 옳지, 5년 이내 착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잡아보고. 자, 동그라미 5번에 별표 한번 쳐보는데 조그만하게 별표 쳐요. 동그라미 5번이. 자, 동그라미 5번은 특별 건축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자, 이 부분 밑줄 두 줄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밑줄 두 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꺼놓습니다. 우리 특별 건축계획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도 이제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거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겠죠. 뭐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거든.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을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요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요건 의제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떨어지고 다만 뭐는 제외된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 요건 제외한다.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을 보면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나오죠. 통합하여 적용 내용 한번 엮어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자,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을 해야 특별한 건축물이 탄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미술작품 설치 밑줄만 그어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밑줄, 그 다음에 공원. 이 세 가지를 통합 적용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9페이지 한번 펴봐요. 29페이지, 29쪽. 앞쪽으로 쭉 한번 가서 29페이지 한번 펴보면 자, 입주기재 최소 구역에서 행위제한 이거 찾았어요? 네.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봐요. 입주기재 최소 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그어놓고. 이게 이제 적용 배제입니다. 1, 2, 3 묶어놓고 적용 배제. 아까는 통합 적용하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적용을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적용을 배제하겠다 하는 내용이 1번의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게 주택단지죠? 주부복, 주택단지 기준, 그리고 이제 대지조성 기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밑줄, 미술작품 설치해서 미술작품 밑줄 한번 그어요. 요런 것들. 아까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뭐 정확히 구분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비슷한 게 여기 입주기재 취소 구역에도 한번 나오고, 비슷한 게 저기 특별 건축구역에도 한번 나온다 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건 잡아야 돼. 밑에 3번. 건축법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 이 내용이 있죠? 입주기재 취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와요? 밑으로 한번 쫙 그어놓고 별표 한번 쳐요. 입주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주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입지가 특별하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에 취해가지고 자, 거기에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와주죠. 자, 우리 161쪽 특별 가로구역 나와요. 특별 가로구역. 자, 여기 한번 봐요. 조금만 이해하게.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거. 우리가 도시를 가서 보면은, 우리가 도시를 딱 보면은 무엇밖에 안 보이냐면 도로 주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A라는 도시에 있어서 큰 골격과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게 가로구역입니다. 가로. 가로라는 말은 도로로 둘러싸였다 이런 내용이죠. 도로에 도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로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자, 우리가 이제 도시를 보면은 전부 다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본다고 이렇게. 도로 주변을 보는 거지 도로 여기 대지 한가운데를 보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도로라는 것이 도시에 있어서 주요 골격과 틀을 제시하고 있어. 사람들이 가서 편안 왔다 갔다 하면은 도로변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아, 그 건축물이 지저분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지.
어디 가니까 와, 또 건축물 엄청 높은 건축물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 뭐 펜타포트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정도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구역별 가로 구역별로 이렇게 가로 구역별로 미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 관리 제도를 만들어내. 예. 이 가로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로에서 이 미적 환경이요. 미적 환경을 관리하는 이 공간 관리 제도요. 공간 제도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러면 미적 환경을 갖다가 관리한다 하는 것은 뭐를 관리하느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도로변에 있어서 도로변에 시설물하고 시설물 및 요 건축물을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관리하는 공간 제도예요. 따라서 이 특별 가로구역은 말이죠. 이 특별 가로구역의 지정 대상을 보면 어디에만 지정되느냐면 이거 하나만 잡으면 돼. 다른 거 올라도 괜찮아. 이 미적 환경을 관리하는 공간 제도니까 미관지구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미관지구에서만. 이거 하나만 잡으면 돼. 미관지구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특별 가로구역은. 응? 자, 그래서 미관지구에서는 이 도로변의 시설물 및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의 배치 기준을 허가권자가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의 배치 기준을 허가권자가 별도로 정했을 때는 건축선 지정을 적용 안 받아요. 건축선 요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적용 안 받는다는 이런 효과가 있어. 미관지구에서. 이런 특징. 요거 하나만 잡으면 돼. 미관지구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장관 밑줄 허가권자 밑줄고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등의 일부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완화 적용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 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네모였고 별표 치하죠. 미관지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미관지구에서 네모였고 별표. 자, 도로에 접한 대지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특별 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배치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 이 부분 밑줄 한번 그어요. 건축선 지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무슨 지구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특별 가로구역은 미관지구다. 요거 하나만 잡고 시험 작가. 이걸 꼭 경관지구로 바꾸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건축협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죠. 건축협정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건축협정이 무슨 말인가. 자, 이해만 좀 합시다. 저하고 같이 이해를 좀 해요. 건축협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 때문에 건축법 기준이 완화됐어. 이게 대표적인 완화된 내용이에요. 건축협정 제도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유효한 제도인가 한번 봐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건축협정이. 협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협정이 무슨 뜻이냐.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협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협정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의 이 협의에 의한 이 자율적인 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제도다. 자, 한번 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봐봐. 이게 가부대지고 이게 어르대지인데 요 어르대지는 지금 맹지예요. 보니까 도로변에 원래 대지라는 건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죠. 그래야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접두우물하는 거고. 근데 요건 골목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길만 있지. 여기에 대지가 이제 도로에 접한 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뭘로 이용하고 있냐면 이 대지는 고물상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 대지는 상업지역의 땅이라 아주 높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은 이 폭이 말이죠. 너무 비좁아. 그래서 항상 갑은 뭐를 탐내냐면 이 으르 땅을 탐내는 거예요. 고물상 빈병이나 씻고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서 폐유지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그러는 거야. 항상 야 좀 팔아봐. 좀 돈 좀 한 돈 100만 원 더 얹어줄게. 좀 팔아봐. 을은 갑의 땅만큼 받으려고 하지 헐값에 팔려고 하냐고. 미쳤냐고 이게. 을은 팔려고 해 안 해? 이 갑은 헐값에 살려고 그래. 어차피 건물 못 짓는 땅이니까 헐값에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헐값에 팔으려고 그래? 안 팔지.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 평당 5천만 원이니까 그래도 4천만 원씩은 주어라. 그러면 내가 팔지. 이렇게 된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야. 건축행위 제대로 건축할 수 없지 갑은. 그래서 규모에 있는 건축행위를 이렇게 건축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렇게 건축행위를 했을 때 봐봐. 원래 으르 땅은 맹지였으니까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나 이게 필지는 합필을 안 한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자율적으로 여기에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행위가 떨어져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을 해야 돼. 이 협의안을 작성한 걸 허가권자가 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 협의안을 보면 협의서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재산 가치를 뭐 어느 정도로 나누어 가질 거냐, 6대4로 나누어 가질 거냐, 아니면 5대5로 나누어 가질 거냐, 임차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가 나온다면 몇 대 몇으로 비율을 정해서 가져갈 거냐, 이런 것까지도 다 가정합니다. 그러나 합필은 않는다는 거예요. 합병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건축협정제도가 바로 맹지에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한번 하고 또 이것만 두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제 그림을. 자, 봐봐. 여기에서 A, B, C, D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땅을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요런 건축물에 이 주차장 용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B도 이런 건축물에 주차장 용지 이렇게 활용하고, 자, C도 이렇게 하고 주차장 용지 이렇게 활용하고, D도 이렇게 해서 주차장 용지 이렇게 활용해. 그런데 A, B, C, D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야, 이러지 말자. 우리가 개별 필지별로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비좁고 주차장도 비좁고 그리고 건축물도 이게 우리가 이게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쫙 건축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한 것보다 이게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건축물 연면적이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협정 체결해서 이런 건축물을 들어앉히지. 그리고 주차장은 뒤쪽에다가 쫙 이렇게 앉히면 실제적인 주차장으로 이 공간이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개별 필지마다 건축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건축허가를 갖다가 때립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야 이게. 그러니까 건축물 및 토지 이용가치, 효용가치를 높였다. 건축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 이 그림을 꼭 연상을 좀 해주셔야 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축협정 한번 봐요. 이게 합필이 안 된다는 거, 개별 필지마다 적용하다는 것을 통합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서 전원합의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전원합의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는데 건축협정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이 3가지가 있어요. 건축, 대손, 리모델링입니다. 건축협정, 리모델링 협정, 대손 협정 뭐 이런 거예요. 건축, 대손,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자, 1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긋고 자, 1, 2, 3, 4 묶어놓고 건축협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뭐 이건 유효 필요는 없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건축협정 대상 지역 한번 써요. 1, 2, 3, 4 묶어놓고 건축협정 대상 지역. 자,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자, 2번에 이제 정비사업구역 중에서 달동네 사업과 달동네 보존 사업이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줄 긋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밑줄. 자,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고. 자, 3번에 보면 끝에 존치구역 이름만 나오죠?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이제 존치구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치지역 밑줄.
자, 그 다음에 4번의 끝에 조례로 정하는 구역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우선 협정 대상을 갖다가 건축협정 대상 지역이 지구 단위 구역하고 정비 사업 중에서는 두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사업하고 다섯 번째 사업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그거하고 세 번째가 존치 지역이다. 뭐 그 정도만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라는 표 나오죠? 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1호에 보니까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이 사이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자, 맞벽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원래 건축행위를 할 때는 5c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는 1m 정도 간격을 두고서 쫙 올리거든요. 이게 방화지구에서 방화벽으로 구역이 됐을 때거든요. 딱 붙여버린다는 거야. 아무리 딱 붙여도 1m거든. 그러니까 5cm 이내에서 건축하게 하면 안 돼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cm 이상을 띄어야 되는데 이게 맞벽 건축이라는 뭘 얘기하냐면 5cm 이내에서 건축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벽으로 쫙 올리는 거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예. 자, 맞벽을 하여 건축하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 건축허가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맞벽으로 해서. 자, 2번을 보면은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이 건축협정 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협정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대지 조경부터 개인 하수 처리 시설까지 나오죠. 앞에서 딱 묶어놓습니다. 딱 묶어놓고 예. 자, 요런 게 이제 통합 적용 대상이죠. 통합 적용 대상 이렇게 한번 써놓고 통합 적용 대상이라고 한번 딱 써놓고 자, 거기에 건폐율이라는 말만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건폐율 통합 적용하자 하는 내용 나옵니다. 용적률은 해당 사항이 없죠. 뭐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해놓고 자, 결합건축이라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합건축이라는 말은 자, 여기 한번 봐요.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돼. 듣고 이해를 좀 합니다. 자, 좀 듣고 이해해요. 자, 결합건축이 뭐냐 하면 원래 건축물이라는 건 개별 필지마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개별 필지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렇게 대지가 있다면 개별 필지마다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필지마다 이렇게 건축하는 게 아니고 결합하겠다는 건데 이게 뭘 결합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야. 이 결합이 용적률 결합이에요. 건폐율은 해당 사항이 없어. 자,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용적률 결합이다. 용적률을 갖다가 이 결합하는 제도예요. 결합하는 제도. 그러니까 용적률을 개별 필지마다 용적률을 개별 필지마다 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적률을 결합하는 제도를 우리가 결합건축이다. 이 결합건축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설명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결합하는가 잘 보겠습니다. 잘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원래 용적률 건폐율은 개별 필지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땅이고 이게 B라는 사람은 땅이에요. 잘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이게 대지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축물을 갖다가 규모 있는 건축 행위를 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런데 이 부분 봐요. A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해. 이게 중심은 긴데 이게 폭이 너무나 너비가 이게 비좁은 거야.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커피숍 같은 게 이게 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1층이나 2층 정도로 두르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 2층 정도로 두면 괜찮은데 이걸 여기에 용적률이 얼마를 적용받고 있냐면 용적률 500%를 적용받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례로. 그러면 요건 500% 적용받아가지고 한 뭐 15층 건물, 20층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층 건물을 지으면 뭐하게? 이거 빼쩍하게 지어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거 뭘 사용하게? 에? 이걸 그래서 이렇게 짓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는
건축물을 최유용도로 이용하려면 2층까지만 지어서 커피숍 정도로만 햄버거 가게로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2층만 짓고 나머지 더 지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이 B한테 줘요. 그러면 B한테 이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 말 이해해?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결합건축 제도가 이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결합건축 제도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 나올 수 있냐면 봐봐. 이걸 앞에서 보겠어. 앞에서 보면 A라는 건물은 이렇게 2층으로 짓고 나머지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무 지붕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건물을 서양에서는 볼 수 있었을 거야. 이 건물이 이게 바로 결합건축이 있었던 그런 데는 서구에서는 있어요. 유럽 쪽에서는.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건 결합건축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우리는 이제 도입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올릴 걸 위축에도 위에다 딱 주워버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건축. 용적률이다. 결합건축은 용적률의 결합이다.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1번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자, 밑줄 그어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 있는 밑줄 그어놓고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죠. 밑줄 그어놓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밑줄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밑줄 그어요. 건축물을 결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번째 줄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적률을 동그라미 별표 이걸 건폐율을 해버리면 틀려.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다만 도시 경관의 형성 밑줄 긋고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 밑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수는 결합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여기 잠깐만 이 조례로 이 건축물이 여기까지만 지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시 경관을 위해서 이 말 나와. 이게 바로 최고 한도의 적용을 받을 때야. 높이로 최고 한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걸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더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어진다.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결합건축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결합건축은 용적률 결합이야. 결합은 무슨 결합? 용적률 결합이다. 결합건축. 자, 1, 2, 3, 4 묶어놓고 상업지역 밑줄 역세권 개발구역 밑줄 그어놔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밑줄 그어놓습니다. 뭐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놓고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건축으로 추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건축인의 심의 밑줄 2줄, 도시계획인의 심의 밑줄 2줄, 공동심의라고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공동심의라고 써요. 자, 공동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죠. 공동심의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지어야 되는데 이게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용적률 거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조례로 정하는 만큼 그보단 더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공동심의 거치자. 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행강제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자, 잠깐만. 이행강제금 봐요. 여기 한번 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 1995년도 생겨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없었느냐? 예,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행강제금이 생겨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서 최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서 최초로 생겨나서 토지거래 허가 파트 그리고 농지법에서 유추 준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이 생겨났겠죠. 자, 이행강제금 그대로 해석 한번 해보죠.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부가금입니다. 이행만 하면 깔끔하니 끝나. 그런데 왜 이행강제금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봐요. 이전에는 이 형벌이라 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 벌금이 있잖아요. 벌금. 행정벌을 보면은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어요. 그죠? 이 질서벌은 뭐가 있는 거야? 옳지,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다는 얘기는 요것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생겨나기 전에는. 근데 이게 뭔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 그랬지? 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거야. 요건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일회성 부가처분에 끝나요.
일회성 부가에서 딱 끝납니다. 부가처분이야 이게. 그러면 일회성 부가처분이라는 건 뭐냐? 한 번 딱 두드러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게 이거라고. 행정벌이라고. 이 말 이해해?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딱 제재를 가했으면 처분이 있었으면 벌금 한 번 딱 납부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잠깐만 여기 보고 이해하는 데까지 제 설명을 이해해야지 이게 안 들어가니까. 자, 원래 10층으로 지어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10층으로 지었어. 왜? 이건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높이 안 된다는 거야. 용적률로 보면 더 높이 지을 수는 있지만 고도 제한을 받아 이게. 그래서 안 돼. 10층 높이를 더 높이면 안 돼. 여기까지만 지어라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중심 사업지이고 괜찮은데 사람들이 최고의 이제 우리 뭐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많이 제일로 여기에 유동성도 이렇게 높고 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살살 여기에다가 한 2층 높이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만들어내. 나이트클럽.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만들어내가지고 월세를 얼마 받냐면 한 2층 높이의 나이트클럽을 만들어내가지고 월세를 얼마 받냐면 월세 3천만 원씩 받는 거야. 3천만 원. 근데 벌금 딱 두드러 맞은 거 보니까 3천만 원 두드러 맞는 거야. 그러면 1년 사용해버리면 3천만 원에 3억 6천이 되는데 3천만 원 납부하고 3억 6천 버는 게 좋아? 아니면 납부하지 않고 이걸 철거하는 게 좋아? 버는 게 낫지. 이게 건축주들이 뒷심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말이죠. 상습적으로 위반한다니까 이거? 그리고 위반해서 이게 돈을 벌어서 사용수익 하더란 얘기야. 당신 저거 빨리 철거하세요. 그래 철거 안 해. 그리고 그냥 사용수익해. 이를 보완한 제도로서 일회성 부가처분이 끝나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이행할 때까지 이거 철거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해. 자, 그러면 잠깐만.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과거를 묻질 않아.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과거를 묻질 않아. 근데 상당히 꼬질꼬질해. 깔끔하긴 한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건 과거를 들먹이는 거고, 이건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만 잘하면 되는 거야. 과거를 묻지 않겠다 했더니 앞으로만 잘하면 돼. 그런데 상당히 꼬질꼬질해요. 계속 반복부가 된다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행정벌이 아니에요. 행정벌이 아닙니다. 행정벌이 아닌 이게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집행벌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반복 부과가 가능한 이게 집행벌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집행벌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되어져.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행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벌과 이 행정벌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벌금과 과태료죠. 자, 벌과 이게 병과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야. 병과 가능하다 안 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였지. 왜 그러냐면 성질이 다른 거니까. 이건 과거에 대한 잘못이고 이건 과거에 대한 잘못이고 요거 부과되는 것. 요건 앞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부과금이니까 이쪽으로도 맞고 저쪽으로도 맞을 수 있다. 자, 이게 강제징수가 가능한 거냐? 배체라 했을 때 강제징수가 가능한 것인가? 예,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예? 강제징수가 가능해요.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외 수입금입니다.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국내 실행해서 채권 회수해 가버려요.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자,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강제구류가 인정이 되느냐 하는 거야. 누구는 누구 아들이라 그래서 하루에 봉투 접기만 하는데 400만 원씩 가진다 그러더라. 나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40만 원만 깠으면 좋겠어? 내가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니? 한두 달간만 시원하게 밥 좀 얻어 먹고 오게. 대체 강제구류가 인정이 안 됩니다. 대체 강제구류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한 번만 딱 유리성 처분이 끝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다 하면 우리 건축법에서 이게 처음으로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파트 농지법에서 유추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 한번 봐요. 자, 1번의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거기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밑줄 그어놓고 시정명령의 내용 한번 딱 엮어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시정해라 하는 이 시정명령이 자, 토지거래 허가파트에서는 이용해라 하는 이용명령, 이행명령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지법에서는 농사 안 지으려면 처분해라, 빨리 팔아라 하는 처분명령 이렇게 돼.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파트는 이행명령 자체가 이제 3월 이렇게 나와주는 거고, 우리 농지법의 처분명령은 6월, 6개월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한 기간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몇 개월이다 이 말 나오는 순간 틀려버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 그 시행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이행기간 네모에 꺼놓고 별표 칩니다. 상당한 기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걸 갖다가 3개월, 6개월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자,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이행강경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보면 중대 위반이라고 써놔. 중한 걸 위반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중대 위반이라고 써요. 다른 데서 한번 웃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안 웃고 앉아서 그래. 자, 중대 위반 이렇게 딱 한번 써요. 자,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 건축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중대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중대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이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입니다. 밑줄 그어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 네모였고요. 자,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 동그라미 치고 이 건축 조례로 밑줄 그어요. 다음의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대 낮추는 이 경우에도 그 비율을 60% 뭐 이하로 낮춰버리면 안 돼요. 미만으로 100분의 60 이상이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가나다라 묶어놓습니다. 신설 이렇게 써놔요. 가나다라 신설됐다. 가나다라 신설, 가나다라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가목을 보면 건폐율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 밑줄 그어놓고 100분의 80입니다. 용적률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 밑줄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했다 100분의 100이죠.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했다 100분의 70입니다. 자, 이거 설명 한번 나가게요. 자, 설명 한번 해보게요.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자, 중대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부과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부과금액을 보면 중대 위반했을 때 허가나 신고 뭐 없이 했다, 건축행위를 했다, 용적률 초과했다, 건폐율 초과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중대 위반했을 때는 1제곱미터당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100분의 50 여기에다가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50만 원. 그죠? 이게 100만 원이다 하면 이게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위반 면적을 곱해 들어갑니다. 위반 면적을 곱해 들어간다. 위반 면적은 이렇게 곱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0제곱미터를 위반했다면 50만 원에다가 5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요걸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부과금액이요. 이게 부과금액이 나온다고. 이것이 부과금액이다. 부과된 금액이요. 부과금액인데 이 부과금액을 갖다가 그대로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부과금액에서 다시 잘 보세요. 곱해 들어가는데 신고를 제일 위에 쓰고 허가를 제일 나중에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순서대로 이렇게 써요. 자, 신고 제일 위에 쓰고 허가 제일 밑에 쓰고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서 70, 80, 9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0분의 70, 80%, 90%, 100% 이렇게 들어가. 7, 8, 9, 10 이렇게 들어가. 다시 신고 제일 위에 쓰고 그 다음에 허가 제일 밑에 쓰고 순서대로 건폐율, 용적률 초과했다. 윤형 쓰고 7, 8, 9, 10 70, 80, 90, 100%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걸 부과해. 그러니까 이게 나온 금액이 부과금액이 35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 없이 했다 하면 70%니까 57, 35, 350만 원 부과하겠다. 은행이. 자,
제일 위에 뭘 쓰고 신고 쓰고 제일 밑에 뭘 쓰고 허가 쓰고 그 사이에 건폐율 용적률 쓰고 위에서부터 70, 80, 9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쓸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2번. 건축물이 위에 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밑줄 그어야죠. 기타 위반이라고 써야지. 아까는 중한 거 위반했지. 무엇이 중한디? 그래서 중한 거 위반이. 이제는 이제 기타 위반이야. 기타 위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자, 100분의 10에 동그라미 쳐야죠. 이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갖다가 부과하는데요. 자, 잠깐만. 요 내용이에요. 이거 위에다 중대 위반이 아니었다. 이거 이제 그 밖에 기타지. 기타 위반했다 하면은 이렇게 잡아가면 돼. 요 부분이 100분의 10이야. 10%다. 이렇게 잡아오면 돼. 좀 중대 위반이 100분의 50이고 나머지 기타가 100분의 10이다. 예,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들의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만 그렇다는 얘기죠? 밑줄 그어놓고 해당하는 금액이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이다 하면 연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여기에만 해당 사항이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다 하면은 해당 금액의 절반을 또 깎아준다, 감면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거용 건축물을 빨리 이용해버리면 되겠지. 주거용 건축물은 절반을 또 깎아주니까 그렇게 알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바로 뭐냐면 이게 또 신설 써놓고 이게 가상금 제도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가상금 제도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걸 납부해. 그래놓고 사용수익하는 게 월세가 더 나오는 거야. 그럼 계속 또 사용하더라고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가상금 제도가 생겨났다. 자,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거나 밑줄 장사하면서 상업 용도. 자,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거나 밑줄 상습적 위반 밑줄고요.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00분의 50 가중할 수 있다 밑줄고요. 가상금은 100분의 50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금이 500만 원이었다 하면 거기서 절반 250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과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 750만 원 두드러 맞겠네.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 사전계고죠. 요식행위입니다. 사전계고 써놓고 요식행위. 사전계고 이렇게 써놓고 사전계고 겨이 해놓고 왜? 자, 요식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 자, 동그라미 뭐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게 바로 이제 때린다고 때려야지 그냥 때리면 깜짝 놀라니까 괜히 했나? 날씨도 더워 풀리지도 않고 그런데 개그해봤자 처서가 내일인데 참 문제예요 이거.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열대초강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처서가 내일이야. 내일 처서 되면 쌀쌀해야 돼. 쌀쌀한 기운이 딱 아침에 이게 선선한 기운이 아니고 쌀쌀한 기운이 나와. 이게 들어야 돼요. 말복 지나면 선선한 기운이 들어야 되고. 이거 큰일 났어. 이러다가 이제 반바지 반팔만 입고 다니는 열대지방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시끄러. 공부해야 돼. 재밌다. 아이 재밌다. 자, 동그라미 3번 봐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밑줄 거예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밑줄. 이게 시정명령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틀려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일 이내. 네모 딱 넣고 별표. 1년에 2번씩이야. 1년에 2일 이내야. 이걸 2번씩으로 바꾸면 안 돼요. 2일씩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2회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면 밑줄 그어놓고 자, 2호의 단서에 해당하면 밑줄 그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써놓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만 총 부가입수가 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가 돼야 된다. 이 말 나오죠? 자, 총 부가입수가 5일을 넘지 아니하는 밑줄 두 줄 펴붙여요. 조례로 부가입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5일을 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은 총 5일을 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지. 주거용 건축물 빠지면 틀리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면 자, 허가권자는 시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중지 동그라미 쳐요. 중지야 취소야. 중지. 이걸 취소로 바꾸면 안 돼? 예?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에 의해서 이미 징수한 이미 부과된 금액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 돌려줘야 돼. 안 되지. 중지지 중지. 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며칠 거놓고 징수해야 한다야. 징수할 수 없다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징수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니까. 징수해야 한다야. 중지고. 자, 6번에 보면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강제 징수한다 이 말이죠.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 그게 수입금입니다. 수입금, 수입, 지출 수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바꿔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법의 이론 정리가 끝났고, 자, 이론 정리 끝났고 안 고쳐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시험 문제 내는 거 없으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 우리 문제집으로 한번 가요. 문제집으로 갑니다. 자, 문제집으로 보면 지금 어디를 보냐 보면 지금 특별건축구역 348쪽 348. 자, 348쪽 한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죠. 너무 깊게 공부할 건 없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봅시다. 간단하게 348쪽의 1번 문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 2번에 시도지사 네모였겠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놓고 지정권자라고 써요. 지정권자는 특별건축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 밑줄 긋고. 자, 이번에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 밑줄 한번 그어요. 자, 3번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직접 지정할 수 없으며 이렇게 나오죠. 직접 우리 지정권자다 하면 무조건 직접 지정할 수 있어. 꼭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신청이나 요청받아서 지정하는 거고. 지정권자다 하면은 무조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직접 할 수 있고 지정 신청권에 지정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다. 자, 3번이 틀렸네. 자, 4번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30일 이내 밑줄 거예요. 30일 이내 밑줄 그어놓고 지방건축위원회. 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심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봅니다. 우리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뭐 거치자? 심의 거치자. 이런 얘기 했었죠?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잡아주셔야 되고. 자, 5번을 보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밑줄 그어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 해제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몇 년 내에 착공 안 하면 해제한다. 5년 내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번은 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다. 각종 사업지구는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세종 행정주시 복합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비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전부 다 지정 가능합니다. 있다. 자, 2번에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없다죠.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3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죠.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심의 거쳐 지정한다라는 거. 자,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치고 30일로 바꾸고. 자,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술장식에 밑줄 그어요. 이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전부 일부를 제일 끝에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밑줄. 미술작품, 뭐 부설 주차장, 공원, 뭐 이런 것 등이 있었죠. 통합 적용 가능하다. 자, 4번이 맞아요. 자, 5번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육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번 틀려요. 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나오면 상당히 깊게 나온 거야.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이 없는 곳은 뭐냐? 개발제한구역 개자 동그라미, 자연공원에서 자자 동그라미, 식자 한번 써야죠. 접도구역에서 도자 동그라미, 산지에서 산의 동그라미 쳐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해당 사항 없어요? 자,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4번이 정답이 되어진다. 자, 350쪽 한번 넘어가 보죠. 자, 350쪽에 한번 보면은 4번 문제. 건축법률상 특별건축구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국가 밑줄, 지방자치단체 밑줄거요.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대지, 조경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일부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놔요. 예, 맞습니다.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거나 또는 통합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써놓습니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을 보면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 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 적용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 그게 특례 적용 계획서라는 말 밑줄 거예요.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만이 이런 내용 나오면 새로운 내용 나오면 절대 2번 읽고 3번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아온 지문에서 OX가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3번 보면 특별건축구역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밑줄, 부설 주차장 밑줄, 공원의 설치 밑줄고요.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4번을 보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기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5번을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을 본다면 이건 제외한다죠? 요건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5번 보면 특별 가로구역의 밑줄 거예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미관지구죠? 특별 가로구역 미관지구 하나만 잡으면 돼요. 요 가로구역이 바둑판 모형 같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연상해야 돼요. 자, 1번에 국토교통장관 밑줄, 허가권자 밑줄, 특별 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번은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또는 이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3번은 경관지구에서 문화지구 안에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관지구에서만 안 돼요. 미관지구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미관지구에서 지정되는 거예요. 문화지구 안에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 가로라는 말이 도로에 접한 이 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접대지를 가로가. 그래서 도로에 접한입니다. 아니한 지워버려요. 도로에 접한 대지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관지구에 지정해요.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 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인의 심의 동그라미 치고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뭘 거치자? 심의 거치자 하면 되는 거야. 자,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는 특별 가로구역 지정 변경 해제하는 경우는 이를 주민에게 알리자. 주민에게 통지의 의무가 있죠.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6번에 건축협정 나오네요. 건축협정 선생님들 요거 떠올려야 돼. 건축협정이 어디 나오냐? 건축협정 요거 막 맹지에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지을 수 있는 걸 이렇게 통합 적용해서 그냥 큰 규모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개별 필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 한번 봐요. 1번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밑줄 긋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 보면은 소유자 등이란 토지 밑줄,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밑줄 그어요. 대통령을 정하는 자를 말한다.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3번을 보면 건축협정이란 건축물의 건축 밑줄, 대손 밑줄, 리모델링 밑줄 거예요. 여기에 관한 협정을 얘기하죠. 자, 4번에 보면은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구로 하는 이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자, 1인인 경우에도 밑줄 그어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 개별 필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자, 5번 봐요. 위의 사의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이렇게 돼야 돼요. 수인을 아니고 한 사람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거기까지 뭐 알 거 없는데.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행강제금.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자, 1번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부가금액에 있어서의 100분의 가중할 수 있다. 가상금이죠. 가상금 써놓고 신설 이렇게 써놔야 돼. 100분의 50이죠. 500만 원이 나면 250만 원. 100분의 50이에요.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상금제도 신설됐어요. 자, 이게 틀렸고 2번을 보면은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개고하자. 맞죠? 자,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문서로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식행위예요. 문서로 해줘야 됩니다. 자, 4번을 보면 허가권자는 시행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중지에 동그라미 쳐야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징수할 수 없다 하면 틀리죠. 징수하여야 한다 쪽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5번을 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행강제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로 바꿔놔야 되겠죠. 자, 8, 9, 10 지우세요.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8, 9, 10 지우고 XX 합니다. 자, 넘어가서 11번도 X예요. 빈집정비. 엊그제 또 내용이 조금 더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까지는 하지 마세요. 자, 12번. 요건 별표 쳐야 되겠네. 자, 이행강제금 부가액에다가 신고를 잘 먼저 쓰고 허가를 잘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쓰고 70%, 80%, 9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7, 8, 9,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해보고 숙제 12번의 숙제. 자, 13번 한번 봐요. 자, 13번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주 등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허가권자가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이라는 말이 밑줄 그어요. 시정명령, 토지거래 허가 파트너에서는 이행명령, 자기 농지법에서는 처분명령 이렇게 나오죠. 자, 2번은 면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밑줄 그어놓고 법정 구매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밑줄 그어요. 자, 2분의 1 범위에서도 이렇게 절반 감면을 시켜주는 건 주거용 건축물만 그렇습니다. 이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말이 빠지면 틀려요. 모든 게 다 그렇다 하면.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3번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되는 경우에는 이게 3번, 4번 묶어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놓고 중대 위반, 중한 걸 위반했죠. 중대 위반이죠. 요건 이제 시가 표준액에 있어서 100분의 50에다가 유한 면적 곱하자 이런 내용 나오고 자, 5번 한번 봐요. 건축물 위에 3, 4 외의 유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기타 위반이죠. 기타 위반이라고 써. 기타 위반의 경우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으로 바꾸나요. 10 범위에서 부과한다라는 말. 자,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틀렸고 자, 넘어가서 14번 문제 한번 가보면 건축법령상 다음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협정 체결, 건축협정 체결이다. 건축협정 체결, 요런 맹지에도 막 이 건축행위 할 수 있고, 요런 규모의 건축행위를 해서 내 배치에다가 할 수 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자, 이게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형 밑줄 긋고, 2번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밑줄, 3번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밑줄, 4번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말은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존치지역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서 존치지역.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1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징수할 수 있다. 그렇죠?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2번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 네모에 꼭 별표쳐야 돼요. 1년에 2번씩으로 바꾸면 안 돼요. 1년에 1회씩 해도 안 돼요.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 3번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법정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는 거 맞는 내용. 4번에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냐고 건축하여 벌금 동그라미 쳐요. 자, 벌금 행정벌입니다. 행정형벌이죠. 부과된 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벌금도 받고 이행 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4번이 틀렸죠. 병과 가능합니다. 5번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16번의 결합건축을 한번 볼까요? 결합건축. 결합이라는 말은 용적률 결합이다. 아니면 건폐율 결합이다. 용적률 결합이다. 뭐 그 정도만 잡아가. 용적률 결합이다. 자, 1번의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비주고요. 100m 이내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죠. 자, 용적률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걸 건폐율을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밑줄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하여 건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밑줄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우리 용적률 결합제도에서는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만 또 그렇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대상으로 한다. 자, 오른쪽에 3번 보면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는 1인을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로 보자.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자, 4번에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가를 신청하는 때는 결합건축 협정서요. 밑줄 그어놓기만 해요. 자, 5번을 보면 결합건축으로 추정되어 적용되는 대지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플러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 권리죠. 공동심의 거쳐야 돼요. 공동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 공동심의 거쳐야 됩니다. 공동심의라고 써요. 감경 17번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주택법 들어가게요. 주택법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